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교과서 중앙영단어의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8강이고요. 주제가 음악입니다. 체육과 관련된 것도 했고요.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것도 했죠. 자, 이제는 음악까지 마무리하시면서 예체능과 관련된 거 웬만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음악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한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정말로 감동적이다. 나는 재즈보다 고전 음악을 더 좋아한다. 첼로는 매력적인 악기이다. 그 합창단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를 불렀다. 한 유명한 작곡가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저 음악가는 기교는 있지만 깊이가 부족하다. 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배경음악이 필요하다. 내가 나의 공연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환호하며 박수쳤다. 자, 음악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표현, 문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쭉 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우리말에서 음악과 관련이 있는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영어로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좀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죠. 치유, 추측한다. 음악은 너무 쉬워서 이건 단어에서 좀 제외시켰고요. 가사, 감동적이다. 고전 음악에서 고전, 완벽한 조화, 작곡가 이런 것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어떻게 일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healing,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healing, guess, lyrics, moving, classical, 그리고 orchestra, musician, 그리고 audience, clap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조금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서 힘을 들이셨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고요.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 하나씩 꼼꼼히 챙겨가고요. 영작까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741번부터 750번까지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늘 배우실 20개의 단어 중에서 6개의 단어들 가볍게 예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단어들 보시겠습니다. 자, moving과 attractive라는 두 개의 형용사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moving은 감동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지난번에 터칭할 때도 잠시 언급드린 적 있고요. 자, 그 옆에 단어는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왠지 철자도 매력적이게 느껴지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 고르겠습니다. 3, 2, 1. moving, 감동적인이라는 것인데요.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죠. 그래서 moving이라는 단어가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harmony, composure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harmony 발음 때문에 할머니, 그럼 Germany는 젊은인가요? 그거 아니고요. harmony, 조화란 뜻입니다. composer는 작곡가라는 뜻인데요. 둘 중에 어떤 거에 느낌이 더 오시나요? 골라보시죠. 3, 2, 1. harmony, 뜻이 뭐라고요? 조화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단어들 보겠습니다. instrument, audience 이렇게 나왔는데요. instrument라는 것은 기구 혹은 악기란 뜻입니다. 우리는 악기에 중점을 둬서 외우면 되겠죠. audience는 청중 혹은 관객이란 뜻입니다. instrument, audience 하나 고르겠습니다. 3, 2, 1. audience, 관객 혹은 청중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6개 단어들 가볍게 보시고요. 이런 단어들 언제 나오는지 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음악과 관련된 단어들 표현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한 문장씩 그리고 하나씩 꼼꼼히 좀 보셔야겠죠. 첫 번째 문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음악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추측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음악이 치유 능력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음악은 우리가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아주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는 우리 몸도 낫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럴 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치유 능력.
추측한다. 단어들 보겠습니다. 741번은요. healing이라고 나왔는데요. 아까도 화면에서 잠시 보셨는데 healing이라는 거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이요. 이게 단어가 대세지요. 명사로요. 몸이나 마음의 치유, 치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ealing이요. 그런데 이 healing이라는 것은 동사 heal에서 파생된 겁니다. 동사로 heal은 치유하다, 치료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healing이 돼서 명사가 돼서 치유, 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 좀 볼까요? The word healing is popular these days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se days는 요즘이란 뜻이고요. popular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어 healing은 즉 치유, 치료 혹은 그대로 읽어서요. healing은요.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가 대세다, 대세다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그럴 때 popular these days 이런 표현을 쓰면 아 무언가가 좀 대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유용하죠? Heal the world and make it a better place. 어디서 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가사인데요.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합시다. 그래서 make it a better place.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듭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heal 동사로 치유하다, 치료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healing은요. 치유, 치료입니다. 742번으로 가죠. gu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로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인데요. guess라는 단어들 이거 1학년 때부터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2학년 때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guess. 추측하다, 짐작하다라는 뜻입니다. I guess your answers are right. 저는 추측합니다. 당신의 답이 옳았다고, 너의 답이 옳았다고 추측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지요. 이때 I guess는요,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추측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추측한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은 해놨습니다만 이건 뭐뭐인 것 같다 혹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너의 답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추측하는 거죠. 나는 네 답이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healing, guess 두 단어 살폈으니까요. 영작 가능합니다. 나는 추측한다 라고 시작하시고요. 음악이 가지고 있다 치유 능력을 이런 순서로 배열하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I guess 저는 추측합니다. 혹은 나는 추측한다. 음악이 가지고 있다고요. 무엇을요? healing power, 치유 능력입니다. 치유 능력. 저는 음악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guess와 healing 두 단어 살폈습니다. 다음 문장 가죠. 이 노래의 가사는 정말로 감동적이다. 이게 우울한 상황이 됐을 때요. 특히 연인들과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겠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겪게 된다면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울한 상황에서 들리는 가사들은요. 전부 다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감동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가사는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인데 감동적인이라는 형용사하고요. 비동사하고 연결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단어부터 볼까요? 743번 lyr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 발음과 R 발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 쉽지 않죠. lyrics 이렇게 있습니다. lyrics. 복수 형태가 되고요. 명사로 가사입니다. I love songs with sad lyrics.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냐면 슬픈 가사를 가진 노래. 즉 슬픈 가사의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밝은 가사. 이런 걸 행복한 가사가 담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슬픈 가사, 감성에 푹 젖기 위해서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lyrics. 여러분들 가사 이런 것들, 팝송 같은 거 들을 때는요. 가사 이런 것들 챙겨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때 가사가 lyrics입니다. 744번 moving이라고 나왔습니다. 형용사로 감동적인인데요. 요거는요, 요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touching이요. touch.
당신의 말이,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감동적이라고 했죠. moving은요, move가 움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감동받았다는 거죠. 같은 패턴입니다. moving, 감동적인, 감동을 주는 거죠. 요거요, 연결해서 보실 건요, moved가 있습니다. ed 형태가 되면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요. ing가 되면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moving이 되면 감동을 주는 것이고 moved가 되면 감동을 느끼는 거 혹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moved 하면 감동받은, moving 하면 감동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The man's speech was really moving. 그 남자의 speech, 연설은요,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남자의 연설이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moving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칭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가사, 감동적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주어로 보시고요. 감동적인이라는 형용사와 비동사를 딱 연결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The lyrics of this song, 이 노래의 가사는 정말로 감동적이다. 비동사와 이렇게 연결된 거지요. 가볍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나는 재즈보다 고전음악을 더 좋아한다. 재즈보다 고전음악을 더 좋아한다. 재즈도 별로고 고전음악도 별로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고전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고전음악 할 때 고전의, 고전적인 형용사 보셔야 되고요. 더 좋아한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745번이고요. classical 이렇게 나왔습니다. classical. 형용사로 고전적인, 바로 그대로 해서요. classic의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옛날스러운 이란 뜻이죠. 고전적인 classic의. I am very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저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전 음악에, 클래식 음악에 매우 관심이 있는 거죠. 746번 prefer라고 나왔습니다. 동사로 무엇을 더 좋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선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호한다는 것은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때 예문을 보시면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뭐뭐를 더 좋아하다 할 때 뭐뭐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비교급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요. 그런데 예문을 보니까 I prefer science to math 이렇게 나왔습니다. prefer는요, 뭐뭐보다 뭐뭐를 더 좋아하다 할 때 이렇게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연결됩니다. than 말고요.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어울리고요. 이때 to가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아주 특이한 유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학보다 과학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학, 과학 다 이과 계열인데 보통 이거를 좋아하면 이것도 같이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면 이것도 같이 싫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과 계열 취향인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보다는 과학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classical, prefer 두 단어 다 봤습니다. 나는 더 좋아한다. 동사로 잡으시고요. I prefer로 시작하면 되겠죠. 재즈보다 고전음악을. 이때 보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I prefer classical music to jazz.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더 좋아합니다. 고전 음악을 재즈보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than을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갈까요? 첼로는 매력적인 악기이다. 선생님은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요. 정말 악기 다루는 남자 왠지 멋있어 보입니다. 피아노 잘 치거나 진짜 바이올린, 첼로 같은 거 딱 치면 정말 멋있어 보이죠? 첼로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악기 두 단어 보셔야 됩니다. 747번 attractive. 왠지 선생님이 철자가 매력적이게 느껴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갖고 있다면 이 단어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attract가요. 끌다라는 뜻입니다. 끌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쭉 끌어당기는 거 그게 매력적인 거죠. I want to have a house
with an attractive garden. 그러면 저는 집 한 채를 갖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냐면 아주 매력적인 정원을 가진 집 한 채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원을 가진 집을 보통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워낙 좁아서 그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뭐 채소도 기르고 이런 꿈이 있긴 한데 정원에다가 채소를 기르면 모양은 조금 망가지긴 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쁜 매력적인 정원 작은 거라도 하나 갖길 굉장히 소망합니다. 매력적인 정원을 가진 집 한 채를 갖고 싶습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입니다. instrument, 텔레파시 게임에서 보셨죠? 기구 혹은 악기란 뜻입니다. 악기. 특히 musical instrument 하면 이게 정확하게 악기가 되는데 instrument만 가지고도 악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al instrument can you play? musical instrument니까 악기가 되겠죠. 두 개가 연결돼서요. 어떤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나요? 악기 연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악기를요. 여학생들은 피아노 많이 연주하죠. 뭐 그다음에 바이올린 정도가 될까요? 남학생들은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남학생들도 피아노 잘 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첼로는 매력적인 악기이다. 첼로는 악기이다. 근데 매력적인 악기다. 이거 쉽게 만들어지죠. 됐습니다. 갑니다. The cello is an attractive instrument. 첼로 이렇게 씁니다. 첼로는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Attractive instrument. 좋습니다. 다음 들어갈까요? 그 합창단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를 불렀다. 합창할 때는 조화가 생명이죠. 내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해서 내 목소리를 작게 내면 이게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 합창이 조금 그렇습니다. 완벽한 조화가 핵심입니다. 합창단 영어로 어떻게 되죠? 보신 적 있는데 발음이 쉽진 않았습니다. choir 이렇게 됐었죠. 일단 하나부터 보죠. 749번 perfect 형용사로 완벽한입니다. 요 perfect라는 것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봐서요. 익숙하실 겁니다. 형용사로 완벽한이란 뜻이고요. practice make perfect 이렇게도 속담에서도 쓰이죠.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요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don't hav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너는 완벽할 필요는 없어. 어떤 친구들 완벽한 걸 좋아해서 아주 자그마한 실수나 조금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는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고 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을 기하려는 친구 영어 공부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완벽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해야 attractive, 매력적입니다. 750번 harmony 명사로 조화라고 그랬습니다. harmony 명사로 조화. We should live in harmony with nature.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니까 in harmony with가요. 보통 수거처럼 쓰여서 뭐뭐와 조화롭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자연과 조화롭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armony, perfect. 그 합창단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를 불렀다. 요거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렇게 되는구나 보시고 여러분들 암기해서 영작도 해보시고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The choir sang in perfect harmony. 합창단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창단은 노래를 불렀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요 표현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주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In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안에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 10개의 단어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10개 중에서 또 한 번 복습하고 가야 됩니다. 뭐죠? 게스팅 게임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됩니다. M 빈칸 V 빈칸 NG
이거 좀 강조해서 설명드려갖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3, 2, 1 이겁니다. moving 형용사로 그렇죠. 감동적인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또 추측하시겠습니다. 이겁니다. PR 빈칸 F 빈칸 R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의 동사라고 그랬었습니다. 힌트 드렸는데요. 뭔가를 더 좋아하다 이런 의미였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3, 2, 1 그렇죠. prefer 이 두 개가 빠져 있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H로 시작하고요. 니로 끝납니다. 이거 선생님이 좀 유치하게 말했던 거 그겁니다. 바로 그거. 뭐가 될까요? 큰 소리로 하시죠. 3, 2, 1 이겁니다. harmony 명사로 조화라는 의미였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10단어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10단어도 또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자, 두 번째 파트는요. 751번부터 760번까지 남은 10개의 단어를 살펴드릴 텐데요. 준비된 문장은 4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죠. 한 유명한 작곡가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작곡가,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당연히 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지휘했다도 마찬가지겠죠. 단어들 볼까요? 751번 compos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곡가란 뜻인데요. 이게 R이 없으면 compose 하면 작곡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ER이나 OR을 붙여서 사람, 행위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작곡가고요. 이 R이 없으면 작곡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라고 했습니다. His father was a violinist and composer. 그의 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가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한 겁니다. 바이올린에는요. IST를 붙여서 이렇게 행위자 사람을 만들어내죠. composer 챙기시고요. 752번 갑니다. orchestra라고 나왔는데요. 명사로 오케스트라 그냥 하셔도 되고요. 관현악 혹은 관현악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현악, 여러 가지 악기들, 관악기, 현악기 이런 것들 총 싹 다 모아가지고 연주하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오케스트라, 관현악 혹은 관현악단입니다. I played a trumpet in the school orchestra. 저는 연주했습니다. 트럼펫을 연주한 거죠.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트럼펫 이것도 악기가 되겠네요. 악기명 앞에는 관사 더를 붙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서술형할 때 이런 거 빼먹어서 감점당하는 친구 많다고 그랬습니다. I played a trumpet in the school orchestra.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혹은 관현악단에서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지휘했다 볼까요? 753번입니다. conduct라고 나왔는데요. conduct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동사로 특정한 활동을 하다 할 때는 conduct 쓰이는데요. 이거는 예문을 여러 개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conduct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 의미로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때 추가적으로 사전을 검색해서 예문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특정한 활동을 하다, 지휘하다, 안내하다. 지휘한다는 것은 그 음악 연주가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안내하다, 지휘하다가 또 별개의 단어가 아닌 겁니다. conduct라는 단어에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I decided to conduct an experiment. 특정한 활동, 이건 실험을 가리키죠. 우리 과학할 때 보셨던 단어입니다.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특정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험하기로 결정했다. decid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This orchestra is conducted by a famous composer. 이 오케스트라는 is conducted 수동태죠. 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는 지휘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현재형이니까요. 이 orchestra는 지휘된다. 한 유명한 composer, 작곡가죠. 한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지휘됩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한다면 우리말로 좀 어색하니까 이 오케스트라는 한 유명한 연주가가 지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명한 작곡가가요. 유명한 작곡가가 지휘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동태 문장의 경우에는 우리말로 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능동태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곡가, composer, orchestra, conduct 다 봤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까요? 한 유명한 작곡가가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famous composer, 지휘했다 과거형 쓰시고요. orchestra를 이런 순서로 만드시면 되겠죠. A famous composer conducted the orchestra. 한 유명한 작곡가가 conducted, 지휘했습니다. orchestra, the orchestra. 됐나요? 단어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가보죠. 저 음악가는 기교는 있지만 깊이가 부족하다.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막 그 심사위원들이 넌 기교는 있는데 무슨 음악적 깊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류의 심사평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음악가 기교는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깊이가 부족합니다. 뭔가 화려하긴 하지만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단어들 봅니다. 754번 musician이라고 나왔습니다. music 이게 음악이고요. I-A-N이 붙어서 이건 또 사람이 된 경우죠. 음악가, musician입니다. You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a world-class musician. 이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potential이란 말은요.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potential, 포텐 터졌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가능성이 빵 터진 겁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될 가능성인데 뭐가? 월드 클래스입니다. 우리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할 때 등급이 다르다는 건데 월드 클래스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입꼬리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하겠죠? potential 이것도 보시고요. world class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음악가 보시죠. 755번 technique이라고 나왔습니다. 명사로 기술, 기교라는 의미입니다. technique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술, 기교라는 뜻입니다. I learned some musical techniques from him. 저는 배웠습니다. 음악적 기술 혹은 기교를 좀 그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음악적 기교입니다. 아무리 깊이가 있으면 기교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교가 아주 얄팍한 수준이긴 하더라도 기교를 배울 땐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재미를 느끼고 또 깊이 있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테크닉, 기술, 기교. 음악가 기교 봤죠? 깊이 보셔야 됩니다. 756번이고요. depth라고 나왔습니다. depth. th 발음이죠. depth. 명사로 깊이입니다. What's the depth of the water here? 여기 물의 깊이가 어떤가요? 물 깊이를 묻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깊이가 깊어 보여요. 혹은 굉장히 물이 투명해서 안 깊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물의 깊이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His ideas lack depth라고 나왔습니다. lack이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요. lack of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무엇에 부족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동사로 쓰여서 lack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깊이가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는 깊이가 부족해요. 저 음악가는 기교는 있지만 깊이가 부족하다. 힌트가 많이 주어졌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That musician, 저 음악가는 has techniques, 기술은 있지만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음악가가 단수기 때문에 lacks가 된 거죠. 깊이가 부족합니다. Musician, techniques, depth. 요거까지 챙기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면요. 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배경음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요. 그대로 사진기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담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런데 동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은 거의 필수지요. 휴대폰을 가지고도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아주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많이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서 UCC 동영상 같은 걸로 해서 무슨 다양한 활동들도 하잖아요. 그럴 때 동영상을 많이들 만드실 겁니다. 그때 배경음악도 필요하죠. 그럼 동영상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저건 어떻게 될까? 배경음악? BGM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BGM이 뭐의 약자였더라? 이런 것들 좀 챙겨볼까요? 757번입니다. 비디오 클립 동영상이라고 나왔네요. 여러분들 강의 교과서 영단어 강의가 끝나면 클립 하나가 보이죠? 스토리 클립 이런 것들 보입니다. 그때 그게 짤막한 동영상을 말하는 건데요. 비디오 클립 전체를 묶어서 동영상입니다. It's a good idea to make a video clip with the photos.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뭐가요?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758번입니다. background, 배경이라고 나왔는데요. B, G 요거 따고요. 음악이 뮤직이잖아요. 그래서 M자 따갖고 BGM 하면 이게 background music이 됩니다. 배경 음악이 되는 거죠. When you read, 네가 읽을 때 use your background knowledge. 이건 뭔 말인가요? 당신이 독서를 할 때 당신의 배경 knowledge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특히 영어 독해 지문을 독해할 때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독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배경 지식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죠. background music, background knowledge 이런 표현 일상생활에서 아주 참 많이 씁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ackground. educational background 하면요. educational이 교육적이잖아요. 당신의 교육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학력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때는 educational background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동영상, 배경음악, 배경 다 살폈죠.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고요. 무엇이요? 배경음악이 필요하죠.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순서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볼까요? I need, 저는 필요합니다. 뭐가요? 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이 필요하죠. To make a video clip,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딱 한 문장 남았습니다.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볼까요? 내가 나의 공연을 마쳤을 때 청중들은 환호하며 박수쳤다. 자, 마쳤을 때 끊어가야겠죠. 아, 접속사 when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보실 수 있고요. 청중, 박수치다 요거 두 개 보겠습니다. 759번 audience라고 나왔습니다. 청중, 시청자 이런 뜻이죠. 관객도 되고요. 청중, 시청자, audience입니다. His speech moved the audience to tears. 그의 연설 또 나왔습니다. 이때는 moved네요. 감동시켰습니다. 아까는 moved가 감동받은이라면서요. 이때 move는요. 동사로 쓰여서 이동하다, 이주하다, 이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 자체가 감동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에 D가 붙어갖고 그냥 과거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연설은 감동시켰습니다. 청중들을. 그래서 to tears,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즉 그의 연설이 청중들을 감동시켜서 눈물 나게 한 거죠. 아,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audience고요. 760번 마지막 단어입니다. clap이라고 나왔죠. 동사로 박수를 치다입니다. 동사로 박수를 치다. clap.
They sing songs.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Clapping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박수치면서, 즉 박수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요. 쉼표 다음에 동사의 ing가 붙어 있으면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거나요.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박수를 치면서 혹은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손뼉을 칩니다. 즉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Audience 클랩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When I finished my performance. performance는 공연이라는 거 보셨고요. 제가 저의 공연을 끝냈을 때, 마쳤을 때 The audience cheered and clapped. 청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단어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20개의 단어들을 잘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 함께 또 복습하실 단어 선생님이 6단어 준비했습니다. 메모리 게임이고요. 6개 단어 이렇게 됩니다. prefer부터 background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3초 후에 시작합니다. 3, 2, 1. prefer, 선호하다. moving, 감동적인. audience, 청중. attractive, 매력적인. instrument, 악기. background, 배경. 조금씩 지워가지요. 3, 2, 1. prefer, 선호하다. moving, 감동적인. audience, 청중. attractive, 매력적인. instrument, 악기. background, 배경. 우리말 지웁니다. 3, 2, 1. prefer, 선호하다. moving, 감동적인. audience, 청중. attractive, 매력적인. instrument, 악기. background, 배경. 또 지워보죠. 3, 2, 1. prefer, 선호하다. moving, 감동적인. audience, 청중. attractive, 매력적인. instrument, 악기. background, 배경. 마지막 갑니다. 3, 2, 1. prefer, 선호하다. moving, 감동적인. audience, 청중. attractive, 매력적인. instrument, 악기. background, 배경.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출석 확인 단어 보여드립니다. 자, 방금 보셨던 6개 단어고요. prefer, moving, audience, attractive, instrument, background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사항들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강은요. 39강 외모와 성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ealing, healing, guess, guess. Lyrics, lyrics, moving, moving. Classical, classical, prefer, prefer. Attractive, attractive, instrument, instrument. Perfect, perfect, harmony, harmony. Composer, composer, orchestra, orchestra, conduct, conduct. Musician, musician, technique, technique, depth, depth. Video clip, video clip, background, background. Audience, audience, clap, clap.